아들들을 키우는 양씨 부부는 광주 계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14살과 작은아들 10살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장래 희망이 살인업자였습니다. 부부는 전날 가게를 오픈하여 다음날 새벽 집으로 퇴근하는 늘 바쁘고 일에 지친 일상이었습니다. 2001년 3월 5일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한 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각 첫째가 자고 있던 동생을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동생이 움직이지 않자 죽었다 생각하며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동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한 뒤 가방을 메고 유유히 아파트에서 걸어 나갑니다.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 부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부의 당시 10살 된 작은 아들이 피를 잔뜩 흘린 채 침대에 엎드려 있었으며 목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수건을 적셔 아들의 목에 피가 나오는 것을 지혈하며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멎은 지 꽤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있어야 할 큰아들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강도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 아들을 해친 것인가? 큰아들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유괴일까 생각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누군가 집에 침입해 둘째를 살해하고 첫째를 데려간 것으로 보고 초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드나든 CCTV를 확인한 결과 둘째의 사망 추정 시각 중 첫째가 가방을 맨 채 혼자 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첫째의 컴퓨터를 열어봅니다. 첫째의 일기장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좀비라는 이름의 미니 홈피를 운영 중이었는데 군대 다녀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게 꿈이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손도끼를 구입했고 손도끼를 침대 밑에 뒀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글이었습니다. 가족과는 더는 정이 들면 안 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니 홈피 글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 없었던 경찰은 첫째가 친구들에게 살인 계획에 대해 메일을 보내왔던 사실도 알아냅니다. 또 학교에서의 장래 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적어낸 적도 있었으며 당시 첫째의 담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권유했으나 부모는 우리 집은 화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14시간 만에 배회하고 있던 첫째를 검거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둘째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가 발견됐으며 동생 살해 이후 집을 나와서도 유흥가 쪽을 돌며 2차례나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잡힌 후에 양군은 원래는 40명에서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잡혀서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살인을 연습하기 위한 상대로서 동생을 죽였으며 살인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운동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양군은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탈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집이 작은 자신은 약하기에 혹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가 실패하면 도리어 자신이 위험해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손도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력이 쌓여간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생긴 양군이 동생을 향해 실전 연습을 한 것이었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양군은 후에 사이코패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첫째와의 면담을 했던 프로파일러는 아이가 보통 30대 전후에 해야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데 14살 아이가 이런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양군은 멀쩡한 사회인으로서 영업직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